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임시 진행을 맡은 장은상입니다. 제 옆에는 늘 그렇듯 저희 안치홍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오늘 또 여러분 과분하게 제가 또 오늘 또 임시 대타로 나오게 됐습니다. 연락은 일찍 받으셨죠? 장방꿀 기자님. 오늘 반대와 반대 만남입니다. 그렇게 됐냐? 근데 제가 이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변명을 했는데 은근히 맞습니다. 최근도 아니죠. 이제 작년까지 작년 후반기에는 그래도 꽤나 맞췄는데 이제 워낙 초반에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이제 앉은 게 있죠. 올해는 좀 바뀌어야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뭐 수학이 약하지만 그럼에도 알고 있는 개념이 하나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원래 또 곱하면 또 플러스가 되는 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위원님하고 같이 반대 대 반대는 엄청난 긍정을 가져온다. 예, 그렇게 가도록 했습니다. 처음 들어본 소리야. 야, 너무 어렵게 가지 마.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자꾸 옛날 수학 공부하는 거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무슨 말씀 여러분. 하여튼 저기 제즈미노님이 두 분만 절대 인정 안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맞기 때문에. 근데 너는 진짜 이제는 약간 장방굴에서 이제 벗어나는 타이밍이 왔고. 나는 여전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자꾸 물어봐. 근데 그래도 시즌 이제 또 들어가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뭐 시범 경기는 솔직히 좀 어렵고 정규 시즌이 올해 또 빨리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 타이밍이 더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준비하셔야죠. 내년에는 올해지. 올해는 좀 야구장에서 좀 은상을 좀 봐야 되는데. 그니까요. 내가 그래서 좀 기자실 들어가서 커피도 좀 얻어먹고 그런 좀 특혜를 좀 누려야 되는. 제가 뭐 그런 특혜를 드릴 권한은 없지만 그냥 믹스 커피 한 잔은 줄 수 있잖아. 믹스 카누도 돼요. 갈 땐 가더라도 커피 한 잔 괜찮잖아. 카누도 됩니다. 여름에 오시면 또 얼음도 제가 조금 이제 훔쳐다가 그렇게 좀 아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저희 채팅창 잠깐 좀 저희 뭐 읽고 저희 오랜만에 좀 소통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뭐 제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채팅 많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네이버에서도 저희 채팅 보고 있는데요. 저기 바람이님, 순수한 당나귀님이 저희 뭐 채팅 쳐주는데 순수한 당나귀님은 온 지 얼마 안 된 분 같아. 이게 뭐임? 라고 하시는데 저희 또 방송 이렇게 10시 비시즌에는 이렇게 주 2회로 하고 저기 시즌에는 또 5회 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람이님 키움 화이팅, 키움 화이팅 하시고 그러겠습니다. 주 1회라고, 주 1회. 비시즌 주 1회. 알겠습니다. 주 1회. 제가 워낙 또 많이 나오고 싶은 마음에 되게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다음 주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 주는 쉬어요. 연휴로 인하여 긴 연휴니까 여러분 명절에 또 갈 땐 가야 되잖아요. 명절 어떻게 스케줄 좀 잡았나? 저는 똑같죠. 저는 이제 어떤 큰 조상덕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친가 갔다가. 근데 요즘 보면 제 주위에도 명절 연휴 때 가족들이 이렇게 여행 가는 경우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사를 꼭 지내야 되는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보면은 이제 여행들 많이 가시더라고. 해외 여행도 그렇고. 제가 요아마 한 말씀 더 드리는 게 제가 어제 공항 취재를 다녀왔거든요. 캠프? 근데 공항 이제 인천 공항을 제가 1터미널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정말 만약에 일정 있으신 분들 일찍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많아? 난리입니다. 난리 진짜로. 거의 아비규환 그 자체예요. 공항은 진짜. 아니 무슨 나라는 어렵고 지금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그건 틀린 얘기인가? 왜 이렇게 애들 북적대? 그분들도 이제 어렵게 휴가 내시고 어렵게 비용을 마련해서 이제 가시는 거죠. 그렇지. 미리 진작부터 준비해 놓은 거 이제 가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정말로 공항 가실 분들 미리 출발하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예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사실 월요일 임시공휴일이고 화수목이 들었잖아요. 진짜는 그렇죠. 연휴잖아. 나는 이제 센터에 우리 이제 학생들 내가 가르치니까 수요일만 쉰다. 근데 부모들이 놀래는 거야. 왜
이렇게 긴 연휴에 수요일만 쉽니까? 근데 이제 아빠들한테 그랬지. 아빠들 제 마음 다 알잖아. 집에 오래 있으면 좋을 게 아니야 우리. 그걸 오피셜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 그거를 뒤로 말씀하셔야지. 박수를 맞춰주는 거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수요일 하루만 빼고 다 나오겠다. 용기 있는 가장들이시네. 그걸 또 박수를 또 야, 고맙다고 진짜. 나한테 저 앙코치님이 우리 구해줬다고 하면서 애들 데리고 오겠다고. 돌비스님이 어차피 암암리에 다 아는 사실이다라고. 좀 애매하면은 저희 센터로 오세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또 명절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저희 오늘 또 야구 얘기 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일단 뭐 여러 가지 주제 준비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좀 준비했던 첫 번째 주제가 역시 요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잡담 토크에서 어제 KBO가 발표를 했죠. 이제 아시아 쿼터를 2026년입니다, 여러분. 2025년 올해가 아니고 2026년부터 시행하고요. 간단하게 좀 얘기를 말씀드리면 어제 KBO 2025년도 제1차 이사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국적 전체 및 호주 국적 선수가 대상이며 비아시아 국가의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 선수 영입은 안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번 아시아 쿼터의 핵심입니다. 직전 또는 해당 연도 아시아 리그 소속이었던 선수 한 명으로 제한하며 선수의 포지션은 무관합니다. 또한 신규 영입 시 지출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은 연봉 계약금 특약 및 원소속 구단에 지불하는 이적료 등을 합쳐 최대 20만 달러. 재계약 시 해당 선수의 연봉은 매년 10만 달러씩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좀 요 내용 뭐 일찍 위원님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아시아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는 종목이 농구죠. 그렇죠. 농구. 네네네. 농구가 현재 배구도 일단 뭐 얘기 좀 뛰는 선수들도 있고. 아 그래요. 네네네네. 저는 그래서 이거 이 소식을 어제 접하고 어제 뭐 몇몇 선수들 저희 이제 뭐 그 센터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프로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요거 갖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엔트리 늘어나요? 국내 늘어납니다. 선수 엔트리도 늘어날 수 있나? 전체 엔트리도 늘어나고 일단 어쨌든 외국 선수가 한 명 들어오는 거니까 전체 엔트리가 제가 정확히 다시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늘어납니다. 엔트리는. 그러니까 A급이나 S급에 해당하는 레귤러 멤버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은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경쟁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선수들한테는 사실은 이런 제도가 시행이 확정됐다라는 거는 반가운 뉴스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실 국내 선수들한테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왜 자꾸 이런 걸 시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선수들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어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왜 안 갔냐? 안 갔어요? 오늘 가요. 오늘 가요. 오늘. 잠시만요. 방송 중이야. 미안해. 여러분 일단 모 선수에게 전화가 왔기 때문에 잠시 대기. 정혜영. 잠시 대기. 간 줄 알았는데. 잠시 대기. 어제 이제 일진이 간 거고 오늘은 이제 본대가 가고. 또 죄송하지만 그 기아는 지금 뭐 아주 편안하게 가잖아 선수들. 또 비즈니스 어제 또 비즈니스 그 체크인으로 해가지고 싹 들어가더라고. 부럽습니다. 또 이거 죄송하지만 또 우리가 그 비시즌이니까 약간 잡담 한 1분 정도. 제가 그 KBS에서 사실 난 처음 비즈니스 그때 탈 때야. 6명이서 이제 그 애리조나 출장을 가는데 그렇죠. 짐을 다 붙이고 이제 기다리는데 방송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 영어로 막 얘기한 다음에 안치홍 님 몇 번 카운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짐에 혹시 제일 많이 그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터야. 그렇죠. 라이터 막 몇십 개씩 있을 때 있어. 라이터 때문에 그런가 해가지고 이제 갔지. 갔더니만 위아래로 훑어봐. 그래서 이 새끼가 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지 막 하더니만 좌석이 그 승급 시켜주겠다는 거야. 좋은 거였네요. 대한항공에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일행들 6명이 다 그런 거야. 뭐 오효주 아나운서부터 뭐 강희건 PD부터 강성철 캐스터랑 다 그래서 우리 2층 비즈니스 타고 왔어. 그럼 전원이 다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다 된 거예요. 와 뭐야? 이제 그 2층에 보니까 이제 KT 선수단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KT 코치들이 야 KBS 돈 많다. 진짜 뭐야? 방송사가 이걸 타고 오냐고 막 그랬거든.
쓸데없는 잡담이었습니다. 갑자기 나 기아 얘기 나오니까 이게 생각났어. 그렇죠. 기아 아주 갑자기 정영 선수가 전화가 와가지고 정영 선수 지금 네이버에 저희 방송되고 있고 유튜브에도 방송되고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지금 어차피 수속 전에 마땅히 할 일이 없습니다. 진짜로 공항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 한번 켜가지고 위원님 한번 보시고 하면 좋습니다. 죄송해요. 이제 말 좀 이어가자면 이거 되게 좀 그 걱정스러워하는 국내 선수들 좀 많아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긴 해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다 어쨌든 투수를 할 게 확실하다 보면 투수들은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최대 20만 달러의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죠. 그 아시아권 호주 포함해서 아시아권에서는 S급 선수들은 사실은 아니죠. 그런 선수는 그렇죠. 다 프로 자국 리그에서 뛰고 있겠지. 이 금액에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야수보다는 투수 쪽에 포커스를 더 맞추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일본 독립리그나 호주에 있는 선수들을 이제 오늘 확률이 높은데 20만 달러 안에 올 수 있는 선수들을 일본으로 치면 독립리그에서도 결국엔 특 A급은 못 오는 거 아니냐. 게다가 또 독립리그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지난 시즌에 이제 시라카와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시라카와 선수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처음에 SSG랑 계약을 했을 때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140만 엔인가? 하여튼 그 정도였거든요. 140만 엔이면은 뭐 1,4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180만 엔. 맞아. 180만 엔. 그래서 달러로 치면 한 만 달러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요게 좀 그 선수는 물론 대체였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20만 달러라 해도 풀이 그렇게 엄청 큰 넓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선수는 결국에는 한정돼 있다. 일본 사회 그러니까 독립리그보다 일본 사회인 리그의 레벨이 좀 더 높죠. 일본 사회인 리그는 거의 뭐 프로에 가까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어떻게 꿈을 뭐 쫓아서 한국에 오겠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그 좁다고 봐요. 이미 안정적인 그 직업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일본 사회인 리그 같은 경우에는 다 대기업들이 그렇죠. 많이 운영을 하고 그냥 평생 좀 그 운동도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한 거니까 독립리그는 또 말이 달라지지. 그렇죠. 좀 더 간절함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기량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독립리그냐 호주 리그냐 선수를 선택을 하자고 하면은 글쎄요 저는 오히려 독립리그 쪽에 더 많은 좀 그 관심을 두지 않을까. 좀 더 적극성도 다를 수 있고 우리나라의 리그에 진출하려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의 그 완성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육성보다는 이제 즉시 전력감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좀 일본에 있는 선수들을 많이 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게 1년 남았네요.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죠.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현직 일단 스카우트 싸움이 될 건 100%고 근데 정보 싸움인데 이거를 위해 포석을 미리 깔아놓은 구단들도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구단들도 있는데다가 사실 가장 반길 수 있는 구단은 엄밀히 말하면 키움 히어로즈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전력이 지금 크게 좋지 않은데다가 외국인 파이를 한 명 더 끌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보면 지금 최대 20만 달러에 재계약 시 연봉이 매년 10만 달러니까 그렇죠. 10만 달러씩 상향이 가능합니다. 4년 동안 만약에 이 선수가 1선발 만약에 너무 운이 좋아서 이 선수의 포텐이 터져가지고 1선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그럼 얼마예요? 20만 달러, 30만 달러, 40만 달러, 50만 달러 4년 동안 얼마 금액이 100만 달러? 그렇죠. 근데 그러면 다른 리그에서 이제 오퍼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사실 이게 그 장기로 묻기엔 좀 그렇겠구나. 엄밀히 따지면 뭐 왜냐면 처음에 계약할 땐 또 확실한 어떤 라인이 없으니까 이 선수가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성이 없잖아요. 구단 그러니까 이제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첫 해에 이 선수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확인을 했다. 그렇죠.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3년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플러스가 되면 30, 40, 50이네. 쉽지는 않은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일단 구단들 중에서는 선발 투수를 당연히 대부분 데려올 거 아니에요. 모든 구단이. 근데 이거를 크게 반기지 않는 일부에서는
그러면 보직이라도 제한을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예를 들면 중간 투수로만 제한을 하자 이런 얘기도 중간에 나왔는데 결국에는 포지션은 그냥 상관없이 전체 범위로 가는 걸로 가게 됐어요. 이거는 의무죠. 무조건 뽑아야 되는 해야죠. 거예요? 26년부터는 해야죠. 무조건 이거 의무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하죠. 모든 구단들이. 예. 왜냐면 이 가격에 외국인 선수 풀을 한 명 더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뭐 KBO도 뭐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야구의 또 질도도 높여야 되고 보다 많은 볼거리를 또 제공을 해야 되고 하니까 요즘 이제 뭐 농구도 굉장히 이게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아시아 네. 쿼터제가. 네. 그러니까 뭐 야구도 뭐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을지언정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좀 과감하게 시도할 네. 필요는 저는 있다고 네. 봅니다. 네. 황태자님이 리그만이 아니라 학부모들이나 지금 유소년들도 생각하고 사회적인 파장을 생각해야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목임에 여러 가지 의견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찬성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뭐 황태자님처럼 다른 의견 내는 분들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다음으로 저희가 얘기할 얘기가 연장전 이닝이 축소됩니다, 여러분. 정규 시즌 12회까지 진행하던 연장전을 11회까지 축소해 운영하고요. 2025 시즌부터는 피치 클락이 도입되기 때문에 투수들의 피로도를 감안한 선택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이사회 결과입니다. 예, 예. 또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연장이 12회까지 가면 아주 지옥이거든요. 예. 한 팀이 평균적으로 1년에 연장전 12회까지 가는 무승부 연장전을 몇 번이나 하나? 근데 연장을 일단 돌입하면 거의 제가 어제 기사를 봤었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12회를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승부가 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무조건 승부가 그 안에 나지는 않더라고 보통 보면은. 네. 그러면은 11회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무승부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일단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11회까지 10회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연장 이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말씀 많으시죠. 승부치기 얘기도 많이 해주시네요. 속닥속닥님이 승부치기 찬성이라고 해주시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국제대회 나가면 좀 볼 수 있는 거 중에 하나잖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부치기. 예. 나는 승부치기는 좀 별론 것 같아요. 차라리 연장 전 승부가 나는 더 낫다고 본다. 그러니까 뭐 12회가 아닌 11회도 상관없는데 약간 야구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승부치기는 그렇게 나는 이제 뭐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어쨌든 딱 이렇게 인위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승부를 보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그게 더 좋아 보입니다. 저는. 저희 네이버에서도 힘이 센 타조님이 제가 기분 좋은 채팅을 한번 읽겠습니다. 장은상 기자님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옷을 너무 못 입으셔요라고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적극 동의하고 저희 와이프랑 의견이 비슷하신데 좀 달라요. 일단 너무 잘생겼어요라는 의견에서 저희 와이프랑 의견이 반대됩니다. 예, 잘생겼다는 표현이 저희 와이프 입에서는 나오지 않고 옷을 못 입는다는 저희 와이프와 의견이 똑같습니다. 제가 관심이 잘 없기 때문에 옷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 나도 그냥 단벌 신사야. 그냥 가리면 된다. 여름에 그냥 여름에 그냥 별로 이제 잘 이렇게 안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그냥 잘 가리고 따뜻하고 그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 내복 입니? 인사? 내복은 전 아직 안 입어요. 그래? 너도 곧 이제 입을 나이가 온다. 내복 아직 안 입기 때문에. 내복이 없으면 외출이 안 돼 나는 이제. 큰일 났어. 저희 마지막으로 뭐 요 얘기도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포스트 시즌 제도가 다시 변경되거든요, 여러분. 기존에는 뭐 홈팀, 뭐 원정팀 플레이오프랑 해가지고 2, 3으로 작년까지 이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원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2, 3, 2 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 시리즈 진출팀이 1, 2차전을 홈에서 하고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팀이 3, 4, 5차전을 홈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6, 7차전을 다시 직행한 팀의 홈에서 진행하도록 됩니다. 요거는 저는 좀 괜찮은 거라고 봐요. 제가 뛸 때만 해도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또 이런 시스템이었고 포스시즌에서 우천 등으로 시작된 경기 중단이 불가피할 거. 이거는 결국은 작년 한국 시리즈 그때 1차전에 대한 보완이죠. 그게 좀 있다 보니까 그거 얘기도 말씀드리자면 포스트 시즌에서 우천 등으로 시작된 경기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노게임, 강호 콜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서스펜디드 규정만 적용한다. 서스펜디드 경기 발생 시에는 기편성 경기 앞에 진행하지 않고 일시 정지 이닝에 관계없이 하루에 한 경기만 치를 수 있도록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얘기는 이제 지난번에 그렇게 1, 2차전을 하루에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네.
요거는 괜찮은 것 같죠? 네. 팀의 직행팀이 뭐 좀 홈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걸로 변경을 했었던 건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네. 네. 어쨌든 플레이오프 통해서 올라간 팀도 3, 4, 5, 3경기는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뭐, 네. 저 사실 뭐 우승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건 뭐 홈에서 우승하기 가장 좋지만 그게 가장 좋긴 뭐 하죠. 네. 현장에서 사실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아, 그렇죠. 네, 일단 우승. 이길 때 이겨야지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네. 어디서든 우승하든 현장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네. 거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 4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네. 네. 여러분 좋아요도 한 번씩 꼭 좀 세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400명이면 그래도 좋아요가 200개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한번 욕심을 내볼 만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속닥속닥님 저 김동현 기자, 장은상 기자 뭐야? vs 이건 뭐 대결이야? 저희 뭐 김동영 선배도 또 저희 또 브런치 식구고 하니까 네. 또 뭐 어떤 그런 뭐 외모적인 대결이라면은 뭐 약간의 약간 자신감 한번 약간 자신감 한번 약간의 자신감 한번 약간 한번 비춰보고 지금 좋아요 74개랍니다 여러분. 한번 세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볼파크님 감사합니다. 저희 주제 1 한번 지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슬슬 그래요. 그래 갖다 넘어가 봅시다. 네네네네.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가 준비한 주제 뭐 센 주제죠. 4년차 연봉 신기록 김도영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일단 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김도영 선수가 엊그제였죠. 연봉이 2025년 연봉이 발표됐습니다. 정확하게 5억 원. 깔끔합니다. 우수리 없이 뭐 어떤 뭐 4억대 후반도 아니고 5억 원을 깔끔하게 찍었고요. 김도영 선수가 받은 5억 원은 KBO 리그 4년차 역사상 최고 연봉을 받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전 기록은 이정우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3억 9천만 원이었는데요. 이정우 선수의 3억 9천만 원보다 1억 원이 넘게 많은 5억 원에 사인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정우 선수가 5년차 연봉이 5억 5천만 원이었거든요. 네. 이 5년차 연봉하고도 지금 5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요 금액은 이정우 선수만 가지고 있는 그 기록은 아니고요. 강백호 선수도 그 다음에 같은 기록을 쓰긴 했습니다. 강백호 선수도 5년차 때 5억 5천만 원을 받아서 그 금액보다는 딱 5천만 원이 모자라는 5억 원의 김도영 선수가 최종 사인을 했습니다. 요 금액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정말 서로가 딱 윈윈하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많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김동현 활약을 생각하면 조금 더 줘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구단이 이게 만약에 개인 스포츠라고 하면은 이거가 더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형평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선수들의 활약상이나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하면 가장 그 양측이 좀 웃을 수 있는 계약서에 사인할 때 웃을 수 있는 금액이 딱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1,000만 관중의 중심이 기아 타이거즈 그리고 또 기아 타이거즈의 중심에 또 김도영 선수가 있었고 그렇죠. 네. 뭐 진짜 항상 저는 그 기사로만 접해봤지만 이 유니폼 판매량 개인으로 100억이 넘는다는 게 이게 그렇습니다. 수치로 가능합니까 진짜? 이게 제 재밌는 얘기가 어쨌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유니폼 생산도 국내 공장에 맡겨가지고 이제 직접 관여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니폼 판매량이 비정상적인 거야. 일반적인 구단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모 구단이 그 유니폼 공장에다가 직접 확인을 했대요. 네. 과연 그게 맞느냐? 과연 정말 그 수치가 맞느냐라고 확인을 한 구단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맞겠지. 실제로 맞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기아가 작년에 유니폼을 한 15만 벌 정도를 판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금액이 얼마야? 근데 그 중에서 김도영 선수가 이제 여러 가지 기념 유니폼 등을 포함해서 한 7만, 8만 정도를 팔았다고 해요. 야, 반을 팔았네.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금액이 진짜로.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 연봉이 그렇게 많은 액수는 또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근데 또 뭐 요 정도는 해서 어쨌든 상징적인 금액을 또 기아도 찍어주고 했으니까 김도영 선수 또 제가 볼 땐 그러거든요. 아마 유니폼 정산도 곧 될 거예요. 유니폼 판매에 대한 정산도. 근데 그 금액이 무시 못하죠. 금액이 그 정도 팔았으면 거의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거의 억 단위가 나올 수 있거든요. 몇 억 나오겠지. 몇 억 나오겠죠. 게다가 또 우승해가지고 또 A등급 보너스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인생에 그래도 제가 물론 돈은 한참 못 벌지만 제가 그래도 인생에 나이로는 선배 아니겠습니까? 하나 조언을 하자면 내년 세금을 굉장히 잘 내야 한다. 네.
지금 이 정도 수입이 찍힌 걸 보면은 뭐 물론 다 에이전트와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세금을 굉장히 잘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내더라도 많이 벌면 좋죠. 그렇죠. 일단 뭐 많이 뜯기더라도 일단 찍히는 게 많으면 좀 다르긴 합니다. 체감이. 네. 인상률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400%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400%. 400% 인상은 기아 구단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이번에 김도영 선수가 처음입니다. 하재훈 선수하고 이게 SSG 하재훈 선수하고 많이 비교가 되긴 하는데요. 사실 하재훈 선수가 당시에 인상률이 제가 알기로는 400%를 더 뛰어넘거든요. 450 몇 프로인가? 네. 뭐 그랬던 근데 것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또 하재훈 선수는 이제 해외파였기 때문에 그 나이가 이미 그때 29살이었고 그 순수 신인의 어떤 느낌으로 보기엔 좀 어려웠으니까 뛰어오른 걸로만 보면 김도영 선수가 거의 그렇지. 탑 오브 탑을 4억이.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뭐 퍼센테이지도 높지만 한 번에 4억 원이 뛰었으니까. 근데 이게 또 놀라운 게 기아가 연봉 협상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인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모든 구단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구단이 연봉에 있어서는 보수적이에요. 다 연봉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그런데도 기아는 좀 이번에가 김도영 선수가 운도 좋았던 게 뭐냐면 기아는 팀 성적을 잘 기반으로 해가지고 연봉 협상을 항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아가 뭘 했죠? 팀 성적을 우승을 했습니다. 정규 시즌 우승, 그다음에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맞물려서 김도영 선수의 5억이라는 결과가 탄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다 진짜. 근데 연봉 협상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깔끔하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자, 이제 뭐 연봉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선수들이 다 나름대로의 본인의 연봉 액수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100명 중에 99명 아니 1000명 중에 999명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구단 제시하기 높은 경우는 없어요. 99.9%. 그렇죠. 전부 낮아요. 네. 나는 예를 들어서 내 활약도를 딱 놓고 나랑 비슷한 성적을 냈던 선수들의 사례를 찾아보죠. 그럼 만약에 나는 한 3억 정도를 받을 것 같아. 해서 구단이 딱 이제 구단하고 이제 딱 면담을 딱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생각하냐? 네네. 저는 이 정도 했으니 3억을 주십시오. 그럼 대부분 이제 구단은 한 2억 5천, 2억 7천 생각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구단이 더 많은 금액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모든 연봉. 이건 야구뿐만이 아니라 아마 맞아요. 모든 네. 연봉 협상은 다 맞습니다. 그러지 않나? 네. 게다가 뭐 일반 직장인은 사실 연봉 협상이 이제 통보니까 큰 뭐 그런 건 없지만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물론 이 금액을 못 받을 거야. 하지만 일단 던지고 보자. 일단 던지고 깎고 구단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중간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연봉 협상이 쉽지가 않은데 5억 원은 그래도 진짜 충격적인 결과긴 합니다, 여러분. 네. 진짜. 일단 저희가 또 채팅창 한번 좀 읽고 가려고 하는데요. 연봉 협상이 뭐 여기서 영어가 갑자기 영어다. 영어가 너무 어렵다. 브라이언 림 님입니까? 예. 이정호보다 높으면 인정이지라고 하셨는데 이정호 선수도 그때 연봉을 사실 순차적으로 되게 많이 받는다고 했었는데 그걸 뛰어넘은 거니까 뭐 저는 올해 정도의 작년 정도의 임팩트라면 충분히 가능한 결과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얘기도 많아요. 어떤 유튜브에서도 이정후가 잘 치냐, 김도영이 잘 치냐 뭐 이걸 놓고서 봤을 때 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비교되죠. 누가 이정후가 좀 더 낫지 않냐, 뭐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타격만 놓고 보면 저는 이제 뭐 이정후 선수 너무 훌륭하고 김도영 선수도 훌륭하고 두 선수 뭐 훌륭하지만. 저는 김도영 선수한테 오히려 한 표를 더 그래요? 얹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은 일단 홈런과 스피드를 김도영 선수는 그러니까 파워와 스피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정우 선수의 컨택률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죠. 넘사벽이죠. 근데 이제 이정우 선수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배드볼 그러니까 이 볼을 때려내서 안타를 만드는 확률이 매우 높은 선수예요. 근데 이걸 축소해 보면 굳이 볼을 때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타율이 데이터로 우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김도영이 올해 타율이 3할 4푼 7리? 3할 4푼 8리? 3할 5푼 좀 못 때려냈어요. 홈런을 38개를 때리고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걸 감안을 하면 그래도 나는 그 김도영 선수가 좀 더 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준채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뭐 이정우는 7년간 보여준 게 있어서 그렇지. 김도영은 좀 더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 의견은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정우 선수는 왜냐하면 1년차 때부터 그러니까 홈런이나 이런 거에서 당연히 김도영 선수보다 되지 않지만
그래도 1년 차부터 꾸준하게 7년을 하고 메이저리그를 진출했으니까 김도영 선수도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는 선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기록 김도영은 올해 기록만 놓고 본 거고 이정우는 7년 동안의 그렇죠. 기록을 놓고 보거든.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가 만약에 올해 좀 부진하거나 작년만큼의 그런 기록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 또 바뀌겠죠. 이제 그렇죠. 역시 이정우가 갖고 있는 기량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저는 김도영 선수가 올해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올해하고 내년. 작년에 너무 좋은 기록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으면 베스트고 뛰어넘진 못하더라도 유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지금의 고평가가 더 높게 평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황태자님이 딱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툴은 김도영, 타격은 이정우. 그러니까 야구는 김도영, 타격은 이정우. 이게 정말 맞는 건데 왜냐하면 김도영은 또 이제 내야수고 3루수 유격수가 가능하고. 그렇죠. 네. 도루를 마음만 먹으면 50개 이상 할 수 있고. 좀 어쨌든 건강한 몸으로 다치지 않고 꾸준한 활약 해가지고 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도영 선수의 미래 또 메이저리그 또 못 가란 법이 없기 때문에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MVP에 도전을 할 겁니다. 그니까요. 네, 대단하네요. 네. 진짜. 네. 저희 또 첫 번째 주제 얘기해봤으니까 오늘 또 두 번째 얘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조금은 마음이 아픈 얘기긴 합니다, 여러분. 저희 뭐 황준서 선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어제 공항 취재도 다녀왔는데 황준서 선수가 스프링 캠프 1차 캠프에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과연 자완 황준서가 2025년 스프링 캠프 명단에 들지 못한 상황인데요. 일단 국내에서 몸 만들기에 집중한 뒤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2차 캠프 합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나가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 김경문 감독은요, 뭐 61명의 선수단을 꾸려가지고 1차 캠퍼지인 호주 멜버른으로 어제였죠, 22일에 출국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훈련 위주의 스케줄을 소화하고 2월 20일 2차 캠프지인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가 7차례 연습 경기를 치르며 실점 감각을 조율할 예정이고요. 최종 귀국일은 3월 4일입니다. 근데 과연 요 2차 캠프에는 황준선 선수가 갈 수 있느냐? 아니면 2차 캠프도 못 가고 그대로 이제 퓨처스에서 몸을 만들면서 올 시즌을 준비하느냐? 이게 좀 화제인데요. 하나 팬들 사이에서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라고 해요? 왜 못 간 이유가? 제가 정확하게 김경문 감독님 앞에서 황준선 선수에 대한 얘기도 나와서 답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문 감독님은 제가 느낀 바로는 어제 이제 취재진한테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황준선 선수에 대한 답을 준비해 오셨어. 그래서 지금 아픔이 있을 수 있는 단계다, 황준서가. 하지만 우리 팀의 선발진이 부상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황준서가 나중에 조금 더 강하게 일어나 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제가 느낀 걸로는 김경문 감독님은 지금 황준서의 몸 상태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보신 것 같았어요. 네. 글쎄요, 네, 하나가 지금 황준서 선수가 이제 3년 차가 되는 2년 차죠. 2년 차. 이제 2년 차. 네. 저는 조금 한화의 이런 행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동안에 보면은 1차 지명부터 정말 많은 그 유망주를 그렇죠. 계속해서 지명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네. 있었고 또 지명을 했고 근데 네. 역시나 뭐 육성에 이렇게 확실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은 계속 나는 황준서 정도의 레벨이고 네. 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기량을 확인을 했으면 나는 충분히 기회를 주고 구단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시작부터 황준서 선수는 이제 뭐 속된 말로 의욕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냉정하게. 캠프에 가고 가지 못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굉장히 큽니다, 정말로.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외국인 선수 2명하고 엄상백에, 문동주에, 류현진까지 하면 5선발은 이미 뭐 완성이 돼 있는 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황준서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좀 황준서 선수의 좀 시즌을 좀 돌아보자면 지난해 좀
값진 경험을 쌓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한계점도 좀 명확했던 시즌이었어요. 시즌이 진행될수록 스태미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성적도 갈수록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체력 보강의 필요성을 느낀 황준서 선수가 이번 겨울 동안 몸 만들기에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주도한 일본 미니 오키나와 미니 캠프에서 좀 체중 증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증량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일단 1차 캠프에 가지 못한 게 결국 요 증량 프로젝트에 대해서 또 명확한 결과값이 나오지 않은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경문 감독님은 시간을 좀 더 주려고 한다. 선발진의 부상이 시즌을 치르다 보면 분명히 나온다. 기회가 있다. 황준서가 강하게 일어났으면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황준서 선수가 이제 포크볼러로서 작년에 보여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얘기했듯이 시즌을 치르는 거에 있어서는 체력이라는 걸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어쨌든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좀 두들기고 만들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네, 상대 뭐 너무 어린 선수고 젊은 선수다 보니까 이 감정 기복, 이 감정을 또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네. 네, 그리고 본인의 경쟁 상대이자 또 사실은 본인보다도 지명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낮았던 선수들이 많이 지금 캠프에 맞아요. 참여를 하는데 네. 이런 또 좀 생각들이 좀 속상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하나가 이번에 신인을 6명을 데려가거든요. 네. 스프링 캠프에. 근데 6명보다도 황준서 선수는 1년을 더 먼저 한 선수잖아요. 어린 투수들 중에서도. 근데 신인 6명을 데려가는데 본인은 명단에서 들어가지 못했다? 조금 큰 자극제가 될 수는 있죠. 네. 그래서 뭐 차라리 뭐 이거는 뭐 나중에 구단이 뭐 선수하고 잘 얘기를 하겠지만 자꾸 뭐 체중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럴 거면은 저는 차라리 황 선수 빨리 군대를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군대에 가서 군복무를 마치고 좀 새롭게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물론 너무나도 많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입단을 하기는 했지만 군대는 미루면 미룰수록 사실은 안 좋아요. 그렇죠. 선수들 다 그래요. 빨리 갔다 오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또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뭐 어떻게 해서든 막 구단이 좀 이 선수를 좀 기회를 좀 주고 기용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주위에서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몸도 불릴 겸 뭐 무조건 갔다 온다고 뿌는 거는 아닌데 맞아. 그런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뭐 그런 또 있으니까. 실제로 K1님이 짬밥 먹으면 이상하게 몸이 커진다. 근데 이거는 진짜 팩트긴 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마른 사람은 증량이 어느 정도 좀 되고 좀 살찐 사람들은 좀 빠져서 나오고 이게 평균이 좀 맞춰지거든요. 그게 아주 그 뭐냐 건강한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뭐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황준서 선수가 어쨌든 김태견 선수와 두산 김태견 선수와 같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김태견 선수가 워낙 작년에 좋은 성적을 냈고 올해도 두산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황준서 선수가 일단은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감히 해봅니다.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뭐 10년 이상 항상 던져야 될 선수인데 저는 뭐 게임 때 던지는 거 보면 좀 하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거든요. 충분합니다, 진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황준서 선수 지금 상황에서 너무 낙담하지 말고 잘해가지고 일본 오키나와 캠프에 합류하든 아니면 또 따로 해가지고 시즌을 치르든 자기가 좋은 결과값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김범석 선수도 잠깐 했었는데요. 김범석 선수도 일단 캠프에선 제외가 됐습니다. 21일 스프링 캠프에 참가할 선수단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LG가 전체 42명 중 투수만 23명. 그런데 포수 중에서는 김범석 선수가 빠지게 됐습니다. 체중 논란 속에 허리 잠부상이 있는 김범석을 무리하게 캠프에 데려가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LG는 김범석 대신 이주헌을 백업포스로 낙점하며 다른 포수들의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김범석 선수 좀 어떻게 보시는지. 김범석 뭐 아니 이렇게 구단이 이렇게까지 계속 김범석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자꾸 해도 돼요. 나는 되게 좀 반대되는 입장에 선수 입장에서 이거는 선수가 느끼기에는 그냥 나를 안 쓰겠다는 얘기구나. 내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기는 해요. 김범석 선수에 대한 메시지가. 근데 출발부터 그랬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나는 오히려 물론 이제 뭐 구단이나 코칭 스텝이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자극도 좀 주고 싶고 뭔가 변화된 모습을
바라기도 하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만약 이 선수를 기용을 진짜 안 할 거면 그냥 언론 플레이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안 쓰면 돼요. 그냥 안 쓰면 되는데 이거는 뭐 진짜로 김범석 입장에서는 황준서보다 더 할 것 같은데. 관심이 워낙 많이 쏠리는 또 구단들이기도 하고 두 구단이 게다가 또 LG는 또 김범석 선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온 구단이기도 하거든요. 예. 좀 근데 어린 유망주들한테 쏠리는 관심이 요즘에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로. 이 정도까지 하면 김범석 선수도 좀 변화된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 선수가 거기서 조금만 조절이 되면 이게 팀에 엄청나게 큰 플러스가 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만큼 이 선수가 계속 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실망감도 더 크니까. 이글스 유니버스님이 30대 중반 최재훈도 감독 한마디에 살 빼왔는데 준서는 증량 못했으니 본인 잘못이다. 뭐 요 얘기가 증량 못한 황준서 선수나 감량을 하지 못한 김범석 선수나 뭐 똑같이 좀 보고 좀 배워야 될 거 아닌가. 최지훈 선수가 살 뺀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거든요. 예. 진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진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딱 10kg인데. 하여튼 그 정도로 체중 조절이 쉽지가 않은 프로. 됩니다. 더군다나 현역 선수들은 더 그게 또 쉽지도 않을 텐데 뭐 베테랑 선수들이 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그런 거를 좀 후배들이 잘 배웠으면 좀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주제 2번까지 좀 얘기 나눠봤는데요. 저희 뭐 얘기가 좀 어떻게 좀 잘 돌았는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시 진행을 약간 찍어서. 좀 다르지 스타일이. 그래도 상현이가 맨날 뭐 밥만 먹고 이것만 하니까 로봇 같이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되긴 하지. 어떻게 임시 선발하고 어떻게 저기 몰래 선발 투수 하던 사람이랑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걔는 지금 매번 나오면 7이닝, 8이닝 1실점을 하는 거고 은상이 너는 지금 4와 3분의 1이닝과 5이닝에서 지금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느냐 아니면 거기서 이제 내려와서 이모 감독이 뒤에서 안아주느냐 약간 그런 정도야. 그 위치야. 저는 제일 좋은 게 뭐냐. 제가 저한테 어떤 평가가 내려졌으면 좋겠냐 오늘 방송. 장은상이 그래도 한 3과 3분의 2이닝에서 한 3실점 정도는 한 것 같아. 약간 이 정도? 아니 나는 그래도 한 4이닝 정도는 한 것 같고 4이닝? 4이닝 정도는 한 것 같고 옛날에 내가 한번 했었어. 내가 했을 때는 세 타자 연속 볼 10개 던지고 강판이 아니라 2군 행과 동시에 방출 통보. 무슨 이 자리가 타자시잖아요. 아니 어려워. 이게 어렵다. 진행은 또 달라. 왜냐면 또 같이 하는 게 티키타카가 또 되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도 또 우리가 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또 인사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도기자와 함께 오는 걸로. 그때 또 위원님은 또 도기자랑 하시고 저도 도기자랑 같이 하는 걸로 그때 좀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일단 뭐 그 명절 연휴. 그렇죠. 여러분 저희 다음 주는 쉬고요. 다음 주. 1월이 훅 가죠. 그럼 2월 달에 저희가 새롭게 또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오늘도 우리 4와 3분의 1이닝 투구 이후에 3실점 이후에 지금 강판되는 승리 투수 챙기지 못한 장은상 기자와 오늘 하루 함께했는데 다음번에 한 번 더 땜빵 하러 오겠습니다. 6선발. 알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2월 달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